아까 아빠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애가 나오면 그때 아빠가 뭘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애를 집에 데려올 때부터 조심을 해야 돼. 특히 둘째일 경우는 첫째가 보는데 절대 엄마가 애 안고 오지 마라. 그때부터 이제 이 동생은 나의 라이벌이야. 내 엄마를 완전히 뺏겼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뒤에서 아빠가 데리고 온다던가 아이하고 엄마가 들어간 다음에 온다든가 약간의 그런 지혜를 좀 써서 첫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도 이제 아빠 도움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뭐 먼저 아빠가 가서 큰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엄마가 꼬마를 안고 온다든가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줘서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 친구를 봤더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둘째가 집에 오는 날 첫째 형님 파티를 해줬대요. 형님이 된 걸 너무 축하해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 네, 케이크도 불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 책임감을 형님이잖아. 생각해요. 동생이 엄마의 사랑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형님이 되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 축하 파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해줄까.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는 애기하고 자고 남편은 혼자던데. 어떨 예정이에요? 저희는 남편이 분리수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이를 따로 재운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제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반드시 분리수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아이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 상황도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은 분리수면 되게 원하고 바라는 편이에요. 애를 따로 재우라. 그러면 아내는 아직은 내 아내야. 근데 아이가 엄마하고 둘이 자고 아빠는 따로 자. 이러면 이때부터 남편은 굉장히 서운해져.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하고 자느라고 남편을 다 팽개쳐놓은, 내가 보기에는 팽개쳐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아빠가 이제 아이를 분리시키자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아이 밤에 어떻게 될까 봐. 엄마는 굉장히 불안하잖아. 또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한다 할 때 다른 방에다 재운다 그러면 얘를 배가 고파 우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니까 먹일 때를 또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옆에 재우고 싶은데 아주 어릴 때는 그저 뭐 한 달까지는 옆에다 재우면서 젖을 계속 원할 때 특히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그러나 이제 한 번 또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너무 밀착되면 떼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그 아이 침대 따로 해서 옆에다 놓고 재우고 엄마 아빠는 둘이서 같은 침대에서 자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애 젖 먹여야 돼, 애 돌봐야 돼 이러면서 남편 딱 따로 자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지원이는 어떻게 써요?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기 침대는 계속 분리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같은 방에서 자서 저랑 아빠랑 같이 자고 아이는 지금도 옆에 이제 놓여진 본인의 침대에서 자고 그렇게까지 분리는 했어요. 저는 사실 저의 수면의 질이 중요해가지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좀 하루가 흐트러지는 사람이어서 제가 충분히 자야지 또 아이를 낮에 충분히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했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따로 재우다가 이제는 둘째 오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게 진짜 힘들겠다. 첫째 수면 사이클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처음엔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들 거예요. 건강에 분리를 시키는 거는. 근데 엄마가 밥을 줘야 되는데 첫째가 엄마한테 막 오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엄마가 재워줘야 되고 또 뭐 이러면은 신생아는 2-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모유수유가 됐든 분유수유가 됐든 계속 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방을 따로 쓰면 어쨌든 내가 또 일어나서 그 방에 가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보기는 했는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해보면서 좀 남편이랑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신생아 때 넷이 계속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되게 스트레스 잠 못 자니까 그쵸? 더 짜증내고 깨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같이 그랬어. 같이 고생했어. 이제는 둘이 따로 재우지 않아요? 아직도 넷이서 자요? 네, 넷이 아빠랑 첫째랑 위에서 자고 저랑 둘째랑 아래에서 자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따로 재우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둘째가 말을 하고 좀 알아들으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말을 알아듣거든요. 근데 계속 안 들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저는 네. 결혼할 때 신랑이랑 딱 하나 약속한 게 부부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된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는 잘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또 현실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첫째도 그렇게 피로도 느끼지 않은 선에서 넷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둘째가 생기면 첫째가 둘째를 조금 케어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내가 형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아이를 따로 둘이 재우면서 동생이 깨면 엄마한테 알려줘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릴 때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야지. 저 방 문, 우리 방 문 다 열어놓고 엄마가 좀 귀찮아도 애가 깨면 가서 거기 가서 수유를 좀 하고 부부는 지켜야 돼. 남편하고 한 침대에서 잔다. 나도 계속 주장하는 게 부부는 한 이불 덮고 자야 된다. 한 이불 덮고 자야 되니까 부부의 침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도 물론 이제 엄마 아빠 좋아서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하지만 잘 때는 분명히 너희 장소 따로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6살, 7살 때는 진짜로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둘째가 생겼을 때 첫째에게 너 이제 형이니까 언니니까 동생하고 같이 자. 이렇게 해서 한 계기를 만들어주면 또 좀 이렇게 뿌듯하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어른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에서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냥 무조건 너 혼자 가서 자. 엄마는 애기 재워야 돼. 뭐 이러면 이제 첫째가 상처받고 상처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럼 땡깡쟁이가 잘못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해야 되고 이제 둘째 생겼을 때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첫째를 이제 떼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업으로 엄마니까 이제 첫째 아이를 도맡아서 육아를 하고 양육을 했는데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아빠랑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이제 머리가 크면서 저랑 지켜왔던 그런 게 기본 생활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밥 먹는 도중에 흐트러진다던가 아니면 카시트 거부하는 거, 뭐 이렇게 양치 거부하는 거. 왜냐면 이제 허용 범위가 엄마, 아빠, 할머니는 다 다르다 보니까 눈치가 빤해진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미리 제가 그 모습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맞벌이 하는 친구들은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의 룰을 그냥 내려놓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첫째를 대할 때 첫째가 그걸 수용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엄마, 할머니, 아빠 기준이 다 달라. 네. 이제 되도록이면 합의를 봐서 이럴 땐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도 이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해서 세 사람이 어떤 같은 기준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네. 나도 이제 아들한테 그게 잘 안. 손주 좀 달아. 내가 스포일 좀 시키게. 나는 너무 엄격하게 내가 아이를 키웠던 게 너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키우고 싶어. 할머니 마음. 할머니 마음은. 저희 엄마 아빠는 비디오 게임 절대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지금 내 컴퓨터 우리 이제 미국에서 손주들이 왔는데 24시간 개방 막 해. 아이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시컨하고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 할머니가 마음대로 놀게 하지만 네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얘기는 하지만 너무 엄격한 엄마였던 게 좀 제가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는 것도 그렇게 애가 잘못될까. 오히려 심리학자로서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기준이 달라. 그런데 아이들은 또 약아요. 할머니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엄마 앞에서 밥 잘 먹던 애가 할머니 오면 딱 숟가락 놓고 있잖아. 할머니 먹이라고. 그럼 할머니는 또 그 먹이는 게 즐거움이야. 맞아. 근데 그런 즐거움도 또 드려 그냥. 그렇다고 얘가 크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애 키울 때는 그냥 애 요거 행동 요거 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지금 그 나이가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잖아.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라 지멋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눈치도 빤해지기 시작해. 아,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머니 앞에서는 요거 되고 아빠 앞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아이가 너무 잘 알아. 그렇다고 크게 삐뚤어지진 않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일관성은 있어야 되니까 어머님한테도 너무 그게 지나칠 경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도 이럴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 근데 그냥 지금 뭐 요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가지고 그냥 속을 끓이고 그러지 말라. 자라는 과정,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애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 야단 맞고 요렇게 요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훨씬 좀 마음이 편해지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하는 그럼 애는 금방 바뀌지도 않고 애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면 애한테도 안 좋고 우선 엄마가 안 좋잖아. 근데 엄마가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면 나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라 이제는 좀 그걸 깨트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 아까씩 그때 좀 그랬다고 큰일 나. 근데 이제 첫째 둘째 때 그렇게 못해.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 교과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지금 뭐 아이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니다. 아 얘가 세상을 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 지금 얘가 크고 있네. 사회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네. 어떻게 보면 할머니 기쁘게, 엄마 기쁘게, 아빠 기쁘게 그것도 다 얘가 경험하면서 또 배워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저 자식 그냥 할머니 앞에서 저러고 남편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애한테 저래. 이러면 누구 손해냐고. 결국은 나 손해잖아. 우린 애 하루 이틀 키울 게 아니거든요. 계속 경험을 하고 갈등하고 또 변화되고 해야 되니까 아이의 변화를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아 얘가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나한테 위안이 되고 나도 따라서 성장하고 잘하고 있다. 오늘부터 나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도 좀 뭐 너무 눈치 주지 말라고. 아, 몸 잘 푸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나으시고 지금 그야말로 만삭인데 네. 얼마나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와서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고 애국자시라고 했지만 애국자보다 기쁨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아. 그런 행복, 기쁨을 지금 가득 안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 엄마들을 보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했던 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우아한 사랑방, 우아한 채널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자, 도와보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또 깔깔깔깔 웃는 이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소리가 사라져버렸어. 웃음소리가 우리나라 전국에 방방곡곡에 세계에 퍼지는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하게 보물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 9월, 7월, 9월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